무자비한 데이트 폭행, 너무나도 끔찍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이 됐죠. 그런데 전 남친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상당히 많은 부상을 당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피해 여성 어떤 글을 올렸는지 살펴보시죠. 그녀의 페이스북입니다. 피해자 A양, 데이트 폭행이라니, 여자친구라니, 이미 헤어진 지 일주일쯤 됐는데 가해자가 기자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한 걸까? 불쾌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다신 보지 말자라고 말하고 친구와 통화하던 도중 남성이 전화기를 뺏고 폭력을 행사했다. 댓글은 왜 이 모양이냐? 난 맞고만 있었는데 죄라는 거냐? 아마도 이 댓글에 상당히 좀 부적절한 내용들, 아마도 이 피해 여성을 탓하는 그런 댓글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댓글은 왜 이 모양이냐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남성이 이 여성에게 경찰서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일까요? 함께 보시죠. 구속되고서 경찰에 체포되고서 술이 좀 깬 모양이에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미안하다.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한 2, 3년 살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좋아했고 행복했다. 잘 살아라. 이게 조금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성희 위원님, 이 남성이 뭐랄까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리긴 했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했다는 얘기. 저게 바로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는데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똑같은 반복인데 벌써 마음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 정말 말이 안 나오네. 미안하다 좋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반복적인 패턴이 예. 그 가해자가 하는 패턴 때문에 또 여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데이트 폭력에 우리가 이면을 보는데 저 여성이 제 마음이 좀 약해요. 저 여성이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린 것도 저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은데 우선 첫째로 이제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 따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호식이 2마리 치킨에 대해서 그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를 도와준 사람에서 꽃뱀 조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올리는 글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저 여성이 아직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니 여자친구라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죠. 예.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여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범죄적으로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그것도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신경 쓸 거는 없고요. 예. 지금 이런 여기 양상, 여성이 보이는 반응, 그다음에 가해자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데이트 폭력을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무식 교수님, 이게 참 문자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이러질 말지. 그럴 거면 그러지나 말지라는 거예요. 물론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들었나 본데 이게 어린 남성, 어린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말을 하지만 어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제대로 사랑하는 법, 제대로 이별하는 법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지금 남녀인데요. 일단 잡혀 들어가서 구속된 상황인데 저렇게 또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정말 의아스럽고 또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또 피해자인 여성도 또 페이스북에 또 굳이 올려서 여자친구도 아니고 데이트 폭력도 아니다라고 또 항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젊은이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우리 김혜교께서도 굉장히 한순간 마음이 동했던 건데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저런 식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고 두드려 맞았지만 그 다음날 정신이 들고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아프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그 전에 맞았던 것들 기억도 잊어버리고 정말 이 남성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것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 비슷한 법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폭력도 부부 싸움이 커지면 폭력이 행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데이트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높은 수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이 남자하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때린 거니까 내가 또 사랑으로 또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여성들이 맞은 다음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예. 용서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순위가 공개됐는데 33.8%, 432명이 응답한 겁니다. 신고 고소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도 이거 뭐 연인 간의 일이니까 알려지기도 좀 남사스럽고 뭐 신고까지 하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7.0%, 217명. 신고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도 경찰이 와도 뭐 연인들 간의 문제니까 잘 싸우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서,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경찰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기타. 김재 변호사님, 뭐 다양한 이유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일단은 저는 그 신고 고소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당한 그 폭력을 너무 작게 축소해서 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거예요. 밑에 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날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얘가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아직 못 배워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계속 대해주면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성의 마음속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잘 베풀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그거는 남자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신. 그것이 점점 더 폭력이 거세지고 더 심각한 수준까지 가게 하는 어떤 그런 발단이 되는 거죠. 남자는 절대 안 변한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다가 자기보다 이제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저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쉽게 변하지 않고 그거를 보통 여성들이 본인이 사랑으로 감싸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거 굉장히 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에 작은 폭력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뿌리 뽑아서 이거 과감하게 헤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그 본인의 삶과 또 본인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예.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